블랙근로자의 횡포에 무방비에 놓인 중소기업들이 있다고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뉴스는 블랙근로자, 그러니까 자진 퇴사하고 난 이후에 정리해고를 당했다고 허위신고하고 그걸 이용해서 중소기업 경영주에게 합의를 요구하는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아예 작정하고 그러한 것들을 증거를 모아서 중소기업에게 돈을 요구하는 거겠죠. 근데 보통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보통의 경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기업에 다니는 그냥 사무직 근로자들, 그들은 상당수가 블랙 컴퍼니의 횡포에 놓여 있죠. 저처럼 40대 중후반의 나이에 있는 사람들, 회사에서 교묘히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나가라고. 위로금 조금 주고 내보내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특히나 관리자로 일하던 사람들이 그런 일에 걸려들면 견디기가 어렵죠. 오랫동안 사람들을 관리만 했던, 실무를 한 지가 좀 됐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리를 빼버리고 실무를 하라고 요구하면 힘겨워하는 거죠. 보고서만 열심히 만들고 직원들만 관리하고 하다 보니까 시스템도 낯설고 정산 마감하는 것도 잘 모르고 오로지 임원들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는 보고자료서, 그리고 아래에 있는 부하 직원들이 실무를 했던 것들을 잘 정리해서 어떻게 포장하고 어떻게 보고하느냐, 이런 것에 좀 오랫동안 길들여져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관리자의 일을 내려놓고 실무를 하라고 하면, 혹은 자리를 빼버리거나 아니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TF를 구성하고 해도 끝이 없는 무한반복의 그런 일들로 내몰아 버리면 못하겠다라고 두 손 두 발 들고 캐리어가 망가진다라고 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기업들도 닳고 닳아서 직원들을 어떻게 내보내는지 잘 아는 거죠. 그런 양아치 같은 짓을 아마 앞으로 많이 하지 않을까라고 추정해 봅니다. 블랙 컴퍼니도 있고 블랙 근로자도 있다라는 거죠. 상식적이지 못한 나쁜 짓을 벌리는 개인이나 집단은 항상 어디에든 있어 왔다라는 겁니다. 너무 한쪽만 몰고 가서 중소기업은 블랙 근로자의 행포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다라는 거죠. 중소기업, 작은 곳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을 내치는 것도 악랄하게 하는 것도 많습니다. 제가 아는 모 회사는 중소기업이죠. 그 대표는 항상 저에게 얘기합니다. 사람 좀 구해달라고. 그러면 저는 그 대표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 구해달라는 얘기하기 전에 있는 직원들 잘 좀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무슨 얘기냐? 자기 주변에 좋은 사람이 없대요. 능력 있는 사람이 없대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회사의 직원들은 1년을 못 채우고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저럴까?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연봉을 아끼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능력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잣대가 참 쉽지 않은 거죠. 언제든지 부품 갈듯이 1년이 되면 그냥 알아서 퇴직금 주기 전에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를 덜 먹여서. 그러는데 어떻게 회사가 직원들이 붙어 있겠냐라는 거죠. 중소기업은 항상 직원이 모자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어떤 곳은 나가지 말라 그래도 나가는 거고, 어떤 곳은 기업의 규모가 크진 않지만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정말로 자기 만족을 느끼면서 정성을 다해서 일하는 곳도 있더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목숨을 바쳐서 일한다 그러고, 누군가는 전임자들이 잘려나가는 걸 보면서 회사에 원망하고 어떻게든 딴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이들도 많더라는 겁니다. 블랙 기업도 많고 블랙 근로자도 많은 시대입니다. 함부로 남을, 회사를 믿지 못하는 시대다라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이 점점 심해지니 더욱 이 사회가 힘을 모아서 좀 더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건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또 보여주는 한 예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로자가 자진퇴사한다라고 하는 것도 많지만 회사가 자진퇴사를 강요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허위신고 사례가 있다라고 하지만 이거죠. 노동청 합의로 해결 정령이 한 달 월급을 지급했다랍니다. 정말로 자진퇴사하고 정리해고 허위신고해서 한 달 월급을 지급했다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자진퇴사하고 월급 한 달 받으려고 저런 걸 했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시각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리해고를 한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도 조금 들기도 하는 거죠. 아 근데 노동청에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먹고 사니까 합의를 보라. 이렇게 얘기한 걸로 봐서는 아 그렇구나. 노동청에서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저 근로자가 블랙 근로자이겠구나 라는 생각은 들죠. 뭐 결국에는 신고한 근로자에게 한 달치 월급을 주고 끝냈답니다. 아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네요. 외국인 근로자. 아 출근하지는 않겠다. 3개월치 월급 달라. 뭐 모르긴 몰라도 이 기업이 저 블랙 근로자에게 빈틈을 보이긴 했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졌겠죠. 부당해고 여부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따지지 않고 합의를 끌어내 억울한 피해를 보게 됐다라고 하는데요. 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정명을 해야 되는 거죠. 정명을 하지 못하면 당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 뭐냐 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도 정명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근로자들도 정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내 스스로 그러한 증거들을 갖추어 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누가 나서서 보호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현실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막막한지는 잘 생각해 둬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불황의 시대에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더 조심하고 더 염려하고 더 경계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살아낼 것 같습니다. 아무도 나를 대신해서 더 험한 일을 더 힘든 일을 더 맡아서 해줄 리 없다. 그리고 회사가 직원들을 끝까지 지켜준다. 이런 말도 믿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냥 있을 때 잘하고 피해 주지도 않고 피해를 당하지도 않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